우리 아이 공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 7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공부방에 꼭 필요한 물건 7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물건들이 생각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라며 다 보신 후에는 우리 아이 방에 이 물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우리 아이 공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 7가지. 첫째, 사전입니다. 의외로 요즘 아이들이 공부방에 사전이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사전을 많이 찾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휴대폰,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간편하게 휴대폰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휴대폰에서조차 사전을 찾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과서나 책을 볼 때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귀찮고 굳이 알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전을 찾는 그 자체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의 경우 아예 교육과정상 3학년 1학기 7단원, 반갑다 국어사전 4학년 1학기 7단원, 사전은 내 친구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국어사전, 영어사전, 그리고 한자 5편 정도는 구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사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거나 휴대폰 검색이 아니라 직접 사전 찾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공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 7가지. 둘째, LED 스탠드입니다. 아이들이 시력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방 천장에 있는 전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책상에 별도의 LED 스탠드를 통해 환한 조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오랜 시간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력 보호와 집중력 유지를 위해 조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져 있어야 눈의 피로를 덜며 집중력 있게 공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책상 위를 따로 비출 수 있는 스탠드형 공부방 조명을 선택하고 가급적 밝기 조절 기능이 있는 스탠드가 좋습니다. 보통 공부방 전체의 조명 밝기는 300럭스 이상이 좋으며 책상에서 사용하는 스탠드형 공부방 조명은 500에서 700럭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와우. 우리 아이 공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 7가지. 셋째, 독서대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엎드려 있거나 한쪽 팔을 괴고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치고 앉아있는 아이 등 아주 다양합니다. 교과서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실 책상 위에 책을 내려놓고 보기 때문에 장시간 책을 보게 되면 허리와 목에 무리가 옵니다. 간혹 학교에서도 독서대를 사용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가정에서는 학교보다 편하게 오랜 시간 책을 보거나 공부할 때 독서대가 필수입니다. 책상에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당연히 누구라도 처음과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긴장감이 풀리며 어느 순간에는 나만의 편한 자세로 책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허리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올해 자세 교정 의자가 대유행을 한 것은 물론 광고의 힘도 있겠지만 워낙 요즘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북목 증후군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적당한 독서대의 사용은 필수입니다. 물론 독서대 사용과 함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워낙 시중에 1단 독서대, 2단 독서대,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한 독서대 등 다양한 독서대가 많으니 우리 아이의 체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독서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 공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 7가지. 넷째, 시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계는 벽시계가 아니라 아이 책상에 올려놓는 타이머 시계를 말합니다. 흔히 공부 타이머, 수험생 타이머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공부할 때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 말고 갑자기 목이 말라 냉장고의 문을 열고 물을 마십니다. 다시 돌아와 수학 문제를 푸는 도중 이번에는 화장실에 갑니다. 다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오늘 알림장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갑자기 알림장을 꺼냅니다. 배가 고파서 다시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고 친구들의 카톡이 와서 휴대폰을 꺼내서 읽다가 평소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딱 하나만 봐야지 하다가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쉴 시간입니다. 이 아이는 1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 공부한 시간은 15분 남짓입니다.
다소 지나친 예일 수도 있지만 책상 앞에서 집중해서 앉아있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타이머를 통해 본인이 스스로 실제 공부에 집중한 시간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타이머를 누르고 잠시라도 움직이거나 딴 생각이 나면 타이머를 끕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본인이 실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을 기록하여 누계를 하면 오늘 내가 실제 학습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가 8월 중순 올린 우리 아이 실제 학습 시간 확인해보세요 라는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공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 7가지. 다섯째, 지도입니다.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3, 4학년 때 우리 고장, 지역에 대해 배우고 점차 환경이 확대되어 5학년 때는 우리나라, 6학년 때에는 세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사회과 부도를 보면서 친구들과 나라 이름 대기, 수도 이름 대기, 우리나라 각 지역 이름 빙고 게임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각 도시의 위치,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지도가 들어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지리적 사고 능력, 우리나라 각 도시와 세계 여러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취약합니다. 전라남도가 어디인지, 경상북도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설마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의심스러운 분들은 아이에게 우리나라 백지도를 그려주고 팔도와 광역시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하도록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지도에서 그 나라가 어느 대륙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그것 역시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 방에 우리나라 전도와 세계 지도를 준비해 주시고 수시로 아이가 그것을 보며 지리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이 공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 7가지. 여섯째, 청소 도구입니다. 아이의 방 정리정돈을 누가 하나요? 혹시 부모님이 해주시나요? 아이 방 청소는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며 주로 생활하는 아이의 공간이기 때문에 방 청소도 아이가 직접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 간단한 청소 도구를 아이의 방에 준비해 주시고 아이가 수시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정돈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잡아주셔야 유지됩니다. 방 청소를 할 때에는 책상 위 정리정돈도 깔끔하게 해야 하며 그것이 아이의 공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대청소를 하거나 창문 틀을 닦을 때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매일 기본적인 청소는 아이들이 직접 하는 루틴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 7가지. 마지막 7째, 화이트보드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 교실 앞 칠판에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공책이 뻔히 있는데 칠판에 쓰는 게 더 재미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방에 화이트보드를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매일 아이가 오늘 해야 할 숙제는 무엇이며 챙겨야 하는 준비물 등의 목록을 적도록 합니다. 하루의 공부 계획을 화이트보드에 아이가 직접 작성해도 좋습니다. 공부를 하며 실천했으면 화이트보드에 다른 색깔의 펜으로 하나씩 밑줄을 그어갑니다. 그러면 밤에 잠을 자기 전 내가 오늘 공부 계획을 제대로 완수했는지 그리고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준비물과 과제 등을 잊지 않고 잘 챙길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다 했으면 화이트보드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써보도록 합니다. 키워드만 적어도 되고 마인드맵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건 백지 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백지 학습법을 화이트보드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크기의 화이트보드를 판매 중이니 적당한 것을 구입하여 아이 공부방에 준비해주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우리 아이 공부방에 꼭 있어야 하는 물건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째, 사전. 둘째, LED 스탠드. 셋째, 독서대. 넷째, 시계. 다섯째, 지도. 여섯째, 청소 도구. 마지막 7째, 화이트보드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 방에는 7가지 물건 중 몇 가지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며 지속하기 위해 주변 환경적인 요인들은 부모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